네, 이번에는 국회 내란 국조특위위원 맡고 계시고 또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정보통이시죠. 오랜만에 모셔서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의원님의 그 단독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예. 이제 뭐 일정 정도의 지금 뭐 재판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예. 수사가 제대로 미진하고 제대로 예, 진행이 안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네. 중선관위의 국정원 보안 점검, 대통령실 검토 문건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탄핵 예. 심판 변론 전략 짜고 있다. 예. 이 어떻게 지금 이 전략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지금 선관위 보안 점검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내란 일으킵니까? 그게 네. 오히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네. 아예 없애버리고 선거 없는 대한민국 체제. 네? 그래서 선거가 없고 국회도 없이 국가 비상 입법기구. 입법기구로 예. 쭉 가는 거죠. 예. 예, 쭉 가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선관위 예. 그렇게 못 살게 하는데 아니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년 5월달에 임명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윤석열이 픽업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임명한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김영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누구나 알다시피 친구잖아요. 친구죠. 자신의 친구이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내란을 처음 본격적으로 모의한 게 24년 3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총선 전이에요. 예. 그럼 2024년 3월 달에는 자기가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압승했잖아요. 예.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슨 책임을 돌려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그 선거관리 없이 이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선거를 하면 진다 야당한테. 이제 선거하면 이제 민주당 못 이긴다. 아. 그래서 이걸 싹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그 명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해서. 관리를 했었다. 예. 그래서 죄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하고 예. 그다음에 사무총장까지 그렇게 못 살게 하니까 예.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노태학 씨하고 그다음에 김영빈 사무총장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노상원이 예. 노태학은 내가 맞는다. 사무실에 야구방망이 갖다 놔. 예. 네? 너희들이 옆에 서가지고 써가지고. 소리 지르고 협박해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노태학의 무슨 자기 진술서 같은 걸 하나 받아내 가지고 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당분간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벽한 개편을 위해서 업무를 중단하겠다 하고 그냥 쭉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비상 예. 입법기구로 국회를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죠. 국회의원들 다 그렇죠. 감옥에 넣어버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언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언론 필요 없죠. 예, 그냥 예.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예. 예, 극우 유튜버들만 있고 예. 다 치워버리고. KBS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시에 작년 22시. 12월 3일 10시에 예, 생방송. 생방송 물려놨는데 예. 지금 그 국무위원들이 방해하니까 예. 나 이미 가야 된다. 언론사에서 지금 연락이 잡아놨다. 빗발친다. 10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사실은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네, 살벌한 이야기죠. 살벌한 얘기인 거죠. 네. 그때 지금만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의원님. 네, 장갑차 그런데 앞에 서서. 예. 이걸 가지고 무슨 국정원 보안 점검과 대통령실 검토 문건 가지고 무슨 변론 전략을 짜기는 지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하고 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선관위 서버가 이미 탈취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 보도 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예. 그 10시부터 1시 20분까지 3시간 20분 동안 네. 정보사, 예. 방첩사, 특전사 세 사령부에서 파견된 예. 그 특수부대 인원들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보사가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건 뭐하는 컴퓨터다, 이건 뭐하는 컴퓨터다, 예. 서버를 다 지적해주는 사진과 예. 동영상이 찍혔지 나왔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걸 기술 자문을 받아봤더니 3시간이면 저 선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다 알면 예. 3시간이면 선관위 서버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에 확인을 했더니 예. 외부에서 예. 이 망이 분리돼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인터넷 망이 망. 있고 예. 인터넷 망이 있고 업무용 망이 있거든요. 중앙선관위 서버에는 예. 이 업무용 망에 이제 침투된 흔적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저는 그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2달 하고도 일주일 네. 동안 국정원이 이 선관위 서버에 다 들어가 가지고 훑어본 거잖아요. 예. 그리고 15종류 74개의 보안 점검 도구, 예. 보안 점검 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툴이 이제 예. 도구잖아요. 예. 보안 점검 도구를 심어놓고 나온 거예요. 아예. 예, 근데 그 보안 점검 툴이 뭔지 자기도 몰라요. 선관위는. 그렇죠. 예? 심지어는 지금 국정원에서는 과학정보 담당 차장 3차장이 윤오준 씨인데 예. 작년에 제가 이제 11월 달 정도에 예. 잠깐 들어와서 보고 좀 해라 예. 했거든요. 자신도 모른대요. 15개 종류의 74개의 보안 점검 툴이 깔아 놓긴 나왔는데 예. 그리고 회수한다고 지운다고 지웠는데 뭐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 그다음에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버그를 형성할지 예. 그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을 일으킬지 아니면 예. 그 선관위 시스템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왜곡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네. 만일의 경우에 이제 네. 곧 조기대선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제일 설마 우려한 게 그러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거의 그 수개표 네. 상황과 이 집계 방식을 연동시켜야 된다 지금.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무슨 구에 몇 번 투표구에서 A 후보가 몇 표 나왔고 B 후보가 몇 표 나왔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되는 네. 그런 체계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은 당대로 상황실에서 이걸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예. 조금 시차가 있더라도 확인해봐야 된다.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그 겁나는 게 뭐냐면 A 후보에게 투표한 내용이 예. B 후보 쪽으로 집계될 가능성 같은 게 제일 두려운 결과 그러니까 소위 아닙니까? 얘기해서 이 보안 점검 툴에 뭘 심었는지 확인이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상한 버그가 발생을 해서 그렇죠. 상황이 교란될 수가 있는 거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국정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기들이 이제 심어놓고 그다음에 지우긴 지웠다는데 다 예. 지웠는지 어쨌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시스템하고 어떤 충돌을 일으킬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무책임해 보이는데요. 무책임하죠. 예, 국정원이 그거를 확실하게 확언을 하고 뭐 다 정돈을 하든지 그만한 예산을 쓰면서 뭐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예. 국정원 법에 의하면은요. 예.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은 이 별도의 헌법기관은 못하게 돼 있어요. 국가정보원법 제 4조에 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만 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만 사이버 공격 대상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네.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이상 징후가 있으면 알려주고 끝내야 돼요. 국정원법상. 국정법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예. 제7조 사항 3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 국가정보원은 금융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말이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국평을 해. 예. 그러면은 제가 한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제 인적 정보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제 금융 정보 뭐 범죄 사실 있냐 없냐 예. 재산 상태 예. 홍보물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서버에 대해서는 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위반했고 국가정보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이것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점검 자체를. 예. 근데 자기들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일종의 이제 이 곁다리로 네. 끌고 들어가요. 키사라고요. 맞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는데, 근데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위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기들은 이 점검에 끼지도 못했대요. 에? 근데 기자회견 할 때 예. 아니면 종합점검 회의 할 때 한두 명 부른대요. 어. 그래가지고 구색 맞추기로. 어머. 그래서 이 키사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가정보원과 함께하는 소위 합동보안점검팀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오히려 이 합동보안점검팀에서 국정원이 해킹을 하려고 막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국보위원이라고 있어요. 네. 국정원 출신이 그 연구원장 하고 있어요. 그 팀 네. 활용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국정원 출신들이 퇴직해서 만든 이런 회사가 있어요. 보안회사. 네.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해킹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됐잖아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네, 못 들었으면은 말아야 되는데 예. 자기들이 못 들어놓고 결국은 뭘 요구를 했냐? 예. 패스워드 달라. 그러니까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패스워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 체계도 또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체계도 현황 그리고 계정 정보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을 다 열어줬고, 예. 대문 패스워드 열고 대문 들어가라. 열어주고. 그게 그 그것도 유명한 1, 2, 3, 4, 5 그거 아닙니까? 그 1, 2, 3, 4 패스워드가요. 예. 선관위 쓰는 패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들여다 보겠다고 하니까 예. 니들 헷갈리지 않은 패스워드로 줄게. 계정을 바꿔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무슨 중앙선관위원회 패스워드가 1, 1, 2, 3, 4 오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 의원님께서 좀 종합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좀 미심쩍은 대목이 있다. 지금 선관위와 관련해서. 아니 미심쩍은 대목이 아니고 예. 이것은 일단은 다시 정리합니다. 국가정보법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정보통신 예. 기반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망을 뚫지도 못했다. 그러고 나서 패스워드 시스템 체계도 현황도 계정 정보까지 다 주니까 들고 나서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심지어 구글에 가서도 네. 우리가 패스워드 다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네. 이거 좀 시스템 이상한 것 같고 미흡한데요? 라고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느 시스템이나. 그렇겠죠. 네, 이거는 네. 기술자가 하는 자기들만의 네.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선관위는 뚫린 적이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를 네. 이렇게 냈습니다.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 아니 부실하지 않는데 자기들도 뚫지 못했는데 무슨 부실이라고 예. 이렇게 됐는데 국정원 보도 자료인 거죠? 국정원 보도 자료예요. 근데 예. 여기에 예. 뭐라고 써놨냐면은 선관위하고 국정원하고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합동점검팀을 했다는데 여기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실상 이름만 빌려준 셈이에요. 아무것도 못했대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종합을 해보면 코미디 같은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안이 뚫리지 않아서 문을 못했어. 억지로 열고 아니 다 열어줬어. 열어줬어. 들어와서 보세요라고 다 보고 나서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문제야라고 뭐 보도 자료 내고 뭐 이런 짓을 한 거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그 선관위에서 6,400대 네.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 부여해 줬어요. 근데 자기들이 역량이 안 되니까 선별적으로 310대 네. 약 5%만 예. 자기들이 선별 점검해 놓은 거예요.
이래놓고 나서 지난주에 그 백종욱 당시 제3차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관위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 안 네. 열어주려고 했다. 아니 누가 불법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기 서버를 열어줍니까? 그렇고 6,400개 다 줬어요. 자기들이 3,100개밖에 점검을 못했어요. 그래놓고 선관위에서 마치 네. 작업을 방해한 것처럼 국힘 의원들도 그렇고 네. 국정원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기술자들이 그 문제를 몰랐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이죠. 23년 10월 6일 날 국정원이 이거를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네. 사전 투표 있는 날 이걸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 국정원의 과학정보 쪽에 전문가들 쓴 보고서예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걸 1차 보고서라 그래요. 예. 이 1차 보고서를 받아보고 당신도 이거 하려고 그 시간 쓰고 그 돈 쓰고 이거 했냐. 어? 그 잘하는 노발대발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보고 받고도 또 노발대발 경로했다. 예, 그래가지고 10월 6일 그러니까 예. 2023년 10월 6일 예. 그 강서구청장의 그 사전투표 예. 입기로 한 그날 아침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발표를 1시간 앞두고 연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 국정원의 과학정보 담당 3차장실에서 이 문건을 제작성을 하는데 어디서 제작성을 하느냐? 네. 니들은 못하니까 김규현 원장의 비서실장 등이 주축이 돼서 예. 비서실장 안에 정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쪽 팀이 제작성한 2차 보고서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보고서입니다. 2차 보고서. 아주 그냥 선정적으로 대중들에게 써먹기 위한 네. 용도로 그 노발대발 경로 이후에 만든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사지용 보고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차 보고서하고 2차 보고서를 자신들이 내놓아야 될 겁니다. 아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당초에 23년 10월 네. 6일 예. 발표하려고 다 준비했다 1시간 앞두고 취소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김규현 국정원장 지금 뭐 조태용 예. 원장 예. 이런 사람들도 부정선거에 신봉하니까 예. 대통령 윤석열이 예.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렇죠. 보고서를 좀 작성해 주려고 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규현 김규현. 당시 원장이 네. 이제 이분도 이제 이과잖아요. 네. 의대 출신의 외교관을 한 사람이라서 네. 치과.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안다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과학정보국에서 이거를 기술 보고서를 썼는데 네.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처음에 문서로 보고했다가 한마디로 왕창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성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10월 10일 날 이때에 국정원장 김규현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그 비서실장 네. 김모 비서실장 그 아래에 있는 정보비서관 직무대리 A 씨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차 보고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데 이 당시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조태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사이버 비서관이 윤오준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대로 2024년 1월 달 그대로 조태용은 국정원장으로 오고 네. 윤오준은 과학정보 3차장으로 3차장으로 오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과정을 예. 김기현과 그 팀도 다 알고 아.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조태용 안보실장과 윤오준 사이버 예. 비서관이 다 안다. 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고 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위반한 공범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재조사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걸 들고 와가지고 무슨 변론 전략을 어떻게 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다. 예. 불법 문서, 예. 불법 활동에 의한 작성된 문서, 1차 보고서. 네. 그것이 한 번 더 변조됐지 않습니까? 예. 2차, 2차 보고서로. 그것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사전 투표 있는 날 하려고 했다가 1시간 만에 취소한 거예요. 예. 야 도저히 그걸로 안 되겠다. 예. 그럼 취소하라고 누가 지시했겠어요? 대통령이 누구를 통해서? 안보실장이나 뭐 안보실장 예. 조태용과 당시 국정원의 김기현은 김기현을 굉장히 친한 서울 경기 라인이에요. 아 서울 경기. 서울대 경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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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 예. 외무고시 외무. 예. 둘 다 외교관 출신이니까. 외교관 출신이고 박근혜 때 한 사람은 외교안보 수석했고 한 사람은 NSC 사무처장을 했어요. 아. 예? 예. 김기현은 NSC 사무처장. 처장. 예. 그다음에 조태용은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사람들. 예. 그 얼마나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한 사람은 안보실, 한 사람은 예. 국정원에서 이 작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실 지금 완전히 그 뭐 사령관들하고 예. 국방부 장관인 그 김용현까지만 수사를 하고 멈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사를 다시 해야 다 돼. 수사해야 다 수사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고 예.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23년 12월에 예. 김명수 합참의장 예. 그리고 김영현 경호처장, 네. 안보실장, 예. 조태용, 예. 그다음에 국방장관 신원식 등이 모인 자리에서 예. 윤석열이 노발대발하고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비상대권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23년 12월 만찬이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뭐 저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2024년 3월달에 또 비슷한 모임에 여기서는 김명수 합참의장 빠집니다. 빠지고. 예. 이 자리에서 또 예. 비상대권 뭐 개업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조태용 본인도 대통령이 그런 마음 가지시지 말기를 원하는 자신이 진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국정원과 안보실이 하나가 돼서 부정선거론을 네.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같은 어. 이런 보고서가 문제의 발단이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지금 조태용 현 국정원장, 네, 네. 현 국정원장은 경찰에 가서 이 사람 말을 잘해요.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는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아.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외교관들께. 그 자리에 배석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보고는 국정원에서 했으니까 아. 자기는 옆에서 추임새만 넣었겠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다시 이런 보고서 안 돼. 예. 다시 그러니까 만들어 와. 다시 만들어 하면 그거 지시는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조태용 본인이 했거나 예. 아니면 윤호준 국정원 출신 사이버 비서관이 네. 만들어 가지고 비서실에 김기현 예. 원장실에 통보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네. 일종의 공작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런 문건이 네. 국정원 안에 있죠. 있을 것이다. 있죠. 그래서 그 아니 그때 아예 그냥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 당초 10월 6일 예.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발표 1시간을 앞두고 연기됐다. 발표 1시간을 앞두고 국정원을 연기시킬 수 있는 데는 딱 두 군데뿐이에요. 국정원장이거나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예. 안 그래요? 예, 그렇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부정선거 공작 문건 같은 게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어. 네, 그래서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뭔지 내놔라. 네, 1차 보고서에 그러니까 첫 6일 날 발표하려고 했던 1차 보고서. 예. 그다음에 10일 날 발표한 2차 보고서. 그래서 이거는 2차 보고서다. 지금 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은 국정원장이 말도 네.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지금도 이게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예. 국정 홈페이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에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려야죠. 그렇죠. 예. 아직도 이걸 올려놓고 있어요. 조태용 그래놓고- 원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국정 관리를. 조태용 원장이 무슨 자기는 보고 안 했다, 부정선거 주장한 적 없다, 예. 뭐 국가 예. 반과 세력이 무엇인지도 의원님 이게 모르겠다.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 예. 지금 문서인데 예. 예.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자료가. 그대로.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부실한 그 보안 관리가 확인됐다. 내려야죠. 이게 사실이 아닌데 네. 이걸 그냥 보도 자료를 여전히 올려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럼요. 그때 예. 그때 보도 자료 보십시오. 이거. 예. 자, 국정원 선관위 투개표 해킹 가능하다. 아니
자기도 패스워드 다 받아가지고 겨우 들어가 본 사람이 예, 1, 2, 3, 4, 자기들도 5로. 해킹도 못한 사람들이 해킹을 한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실제 침투 사례 예. 발견 못했다. 그래놓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몇 년을 예.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뒤흔들고 국헌 문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김용현 장관이 네. 옥중 편지를 공개했는데 네. 악의 무리들이 네. 중국과 북한과 결탁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고 부정 선거를 했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죄는 받아야 되겠고 네. 내란 예. 사건으로 이렇게 크게 연루될지 몰랐고 예. 지금은 내란 수괴거나 내란 공동 수괴가 돼버린 상태예요. 김영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받아서 이렇게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 할 때는 자기가 내란 수괴가 되는 거고 예. 대통령 지시 받아서 하면은 대통령과 예. 공동 정범 예. 내란 공동 수괴든 공동정범. 예. 좀 낮춰봐도 이인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죽기 살기로 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범죄를 피하고자 멀쩡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네. 실제로 국정원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저런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자기도 선거 이겼을 때라니까요. 대선에 그러면 이 선거 시스템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0.7%까지 다 식별해가지고 네. 대통령 당선시켜준 선거 시스템 아니에요. 그 원래는 한 10%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0.73밖에 못 이겼다. 그래서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명태균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큰일인데 이거 꼭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이 노상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상원의 제2수사단 문제 네.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 현재 수사하는 거를 보면은 네. 저하고 김병주 의원, 부승찬 의원 등이 제기한 거. 네. 그것도 제가 12월 한 20일까지 보도 자료로 제기한 정도까지만 수사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기하시면 수사하고 제기 안 하면 수사 안 하고 이런 겁니까? 그래서 다시 보도 자료를 많이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노상원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동안 어느 60 넘은 성인 남자들이 그렇게 22번을 만납니까? 자기 공간에서 네. 국방장관 공간에서 예. 그런 일 없어요. 예. 석 달 동안 한 번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놓고 노상원한테 이 비상계엄에 지시한 거 몇 번 안 된다? 그 뭔 말이냐면은 네. 만날 때마다 협의를 했고 네. 협의를 해가지고 몇 번 중요한 대목을 지시했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의 수족인 거죠. 수족일 뿐만 아니라 노상원이. 거의 일심동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기 장관의 뜻이 노상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말을 장관의 뜻으로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은 노상원과 김용현의 관계 예. 그다음에 김용현이 이들에게 노상을 통해서 한 지시는 내 지시야. 예.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지금 노상원에 대한 부분을 거의 예. 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음. 이 부분 계속 해야 되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자꾸 중앙선거관리에 도망가려고 하니까 예. 검찰에서 지금 정성우 당시 예. 그 방첩 1처장을 음. 다시 피의자로 네. 전환했다라고 예.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김대우 수사 1처장도 피의자로 전환했다. 예. 왜냐하면 파견된 거 맞으니까 그 선관위까지 네. 파견됐을 때 예. 무슨 지시 받고 파견됐느냐. 그 자체가 선관위 국회만이 아니고 선관위를 전체적으로 마비시켜서 국가 비상 입법기구의 단초를 만들려고 한 공작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이제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했고 국방조사본부에 있는 헌병들입니다. 헌병 네. 지휘관들, 예. 예. 헌병 간부들 약 100여 명을 이제 투입하려고 방첩사령관이 계획을 짰었고 네. 그 국방조사본부장한테 지시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열 몇 명밖에 못 갔다 이런 거는 이제 국방조사본부장의 예. 이제
변명성 진술인 거고 계획상 100명을 투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보강을 하는데 네. 그거는 매우 주변적인 거죠. 노상원을 통해서 예. 북한 NLL 도발 유도라든지 병영도 작전이라든지 예. 수거 처리 사살이라든지 거기에 갑자기 이름이 튀어 들어간 이성윤은 왜 들어갔는지 네. 이성윤 그렇죠. 의원님은 이성윤 왜 들어갔는지 의원. 예. 다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비밀 TF에 HID 요원들이 예. 포함됐다. 예. 이것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왜냐하면 안보실의 비밀 TF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예. 정보 융합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정보 융합팀은 서너 명에서 못 해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예.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방첩사도 있고 그 정보사도 있고 또 국방정보본부에서 또 별도로 취합하는 네. 거, 그다음에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서 나온 거 이 전체 결과를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서너 사람이 못 합니다. 저도 그 청와대 안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제가 있었던 것은 전략기획실이고 예. 그다음에 정보관리실에 최하 15명 있어야 돼요. 거기에 경찰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하다못해 소방도 한두 명 나와 있어야 예. 돼요. 그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도 나와 있어야 되지. 네. 그리고 당연히 국방부 예. 상당히 중요한 폭이고 경찰도 국정원. 나와 있어야 예. 되지. 그래야 전국의 모든 정보가 융합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난 쪽이 있기 때문에 네. 소방 관련 한 명 정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4명이서 이걸 정보를 융합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럼 이야기고. 뭘 하려고 있었어요? 정보 융합은 사이버센터 비서관이 겸하게 되어 있는 거고 예. 이거는 별동대로서의 작전팀이죠. 이거는 별동대 작전팀이다. 공작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작팀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작이라고 하면 으실으실하게 듣는데 예. 이제 정보 융합이라는 게 예. 하나 있고 정보가 각 정보관계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융합해서 안보실이나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일부는 또 이제 국방부에서 들어온 거 외교부에서 들어온 거는 국정원에 주고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거는 또 외교부나 국방부에도 예. 주고 이렇게 쭉 전 안보관계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도 주고 이런 걸 하는 거고 이 팀은 예. 저도 안보실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 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하명팀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지시가 있거나 예. 대통령의 지시가 있거나 예. 누군가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면 신원식 실장도 이 별동대의 존재를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만 있겠죠. 신원식은 최근에 작년에 작년 갔으니까. 8월에 갔으니까 신원식은 네. 알고만 있을 거고. 그러면 알고 함구한 거네요. 알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인성환 예. 안보실 2차장이 나는 모릅니다 해버리는데 신원식 때때로 신원식한테 거쳐서 보고할 때도 있고 안보실 1차장 김태우가 네. 거치지 않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HID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에 네. 이 블랙요원을 관리했던 여단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HID 부대에 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온 적이 없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네. 저 김태호의 김태호의 그 네. 2023년 6월 1일에 방문. 그런 네.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23년 3월 달에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된 HID 중령 출신이 이쪽으로 온 거는 23년 3월부터 쭉 네. 최근까지 근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작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없다. 의원님, 이제 무려 7분이나 시간이 지나가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요것만 홍장원 차장 네. 내일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네. 제일 친하시죠? 자주 소통하시죠? 아니요, 내일 어떻게 소통 자주 안 예? 합니다. 소통하지만 자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일 어떤 기계로 나올까요? 홍 차장의 기본 태도는 예.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좋아했다. 대통령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않냐. 예. 그 기조로 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조로 나올 것이다. 네, 네. 그렇죠. 아니 자기 충심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같이 모시고 술도 마셨다.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 독대 보고도 했었다. 예.
대통령이 예. 나를 좋아하니까 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지시를 했을 거다. 내일 새로 나올 팩트가 있을까요? 홍장원 차장의 입을 통해서. 새로 나올 팩트보다도 있는 것을 그 헌재라고 하는 예. 대한민국의 유일한 헌법기관 앞에서 분명하게 조리 있게 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그 헌재 오후 5시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